안녕하세요. 가나다라 국어연구소의 수능 국어 실버송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수능 비문학 독서 지문 어떻게 푸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쉬운 문제는 먼저 푼다. 단어 관련 문제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덜하죠. 이 문제를 풀어서 세트에 있는 문제 수를 줄여서 우리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먼저 줄입니다. 두 번째, 부정 발문은 함께 끼고 읽는다. 부정 발문이라는 발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질문, 문제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써 있는 문제를 말하는 거죠. 5가지 선지 중에서 4가지는 모두 질문과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문단이나 두 문단을 잘라 읽고 나서 정보를 확인하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으로 가는 독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A라고 묶인 파트나 아니면 기억 혹은 니은이라고 묶인 파트는 그 부분을 읽은 즉시 한번 문제를 풀어본다. 이렇게 3가지 원칙을 가지고 풀다 보면 훨씬 빠르고 정확한 독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3가지 원칙을 한번 올해 수능 문제에 적용해 볼까요? 2023 수능 국어 1번에서 3번 3가지 문제가 딸려있는 지문이네요. 함께 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있는지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부정 발문이 있네요. 이것은 본문 읽을 때 같이 끼고 읽을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A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기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A와 기억을 읽고 이 문제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책을 읽는 이유 중 하나는 즐거움이다. 독서의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소통의 즐거움이 있다.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저 두 번째 문단을 읽어줍니다. 독자는 독서를 통해 책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행위이다. 독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 아래 필자가 속해 있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사회나 시대를 경험한다. 그러면 독자가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 그리고 필자가 속한 사회나 시대,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읽어주면 되겠네요.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필자로 매개로 만나고 이해하면서 독자는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이때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관점 등의 독자 요인,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의 상환 요인이 다르므로, 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줘야겠네요. 왜냐? 독서 지문에서 나열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열거된 정보는 단순히 같은 것들이 대등하게 나열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커다란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지 상하관계 정보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나열인지를 판단하면 읽어줍니다. 이 부분은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관점은 독자 요인에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 읽기의 환경이나 과제 등은 상황 요인에 해당되네요. 그러면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관점은 독자 요인에, 또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은 상황 요인에 해당된다라는 정보에 집중을 해줍니다. 필자가 보여주는 세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저마다 소통 과정에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지금 1문단과 2문단을 읽었는데요. 부정 발문을 함께 읽기로 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서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2문단 맨 끝부분에서 살펴보았네요. 다른 독자와의 소통은 이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자와의 소통이 있었지 다른 독자는 없었네요. 독자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필자를 매개로 접할 수 있다. 이 문단에서 나왔던 정보네요. 배경지식, 관점, 읽기 환경, 과제. 이 부분은 아까 대등하게 나와 있지 않고 배경지식이나 관점은 독자 요인에, 읽기 환경이나 과제는 상환 요인에 속해 있었죠. 이건 어떤가요? 모두 독자 요인으로 묶어버렸네요. 이 부분만 독자 요인에 해당되고 이 부분은 다시 상황 요인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 문단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에 영향을 받으며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한다. 이거는 이제 확인찬을 읽어주었지만 있었던 정보이니까 2번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전략되었네요.
자, 그 다음 A라고 묶여 있는 파트 한번 볼까요? 이러한 소통은 독자가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가능해진다. 독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고 책의 내용들을 관계지으며 답에 해당하는 내용을 스스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것도 상하 관계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책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자세하게 나눠서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답을 발견할 수도 있고 명시된 내용에서 발견을 한다. 두 번째, 책의 내용들을 관계 지으면서 스스로 구성을 할 수도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후자란 독자 자신을 말하는 거겠군요. 후자의 경우 책에는 없는 독자의 경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질문들을 풍부히 생성하고 주체적으로 답을 찾을 때 소통의 즐거움은 더 커진다. 책에서 찾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고 독자 자신에게서 찾는 경우는 하나로 설명을 했네요. 독자의 경험에서 답을 찾는다. 자, 그럼 A를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A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네요. A를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음악 시간에 들었던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 위대한 작품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이것은 아직 책에서 나왔던 얘기는 아니니까 두 번째 후자의 경우인 독자에 해당하는 정보이네요. 책을 빌렸다. 기악만으로 구성되던 교향곡의 성황을 결합해 개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곡이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 부분은 독자의 생각이 아니라 책에 있었던 정보가 되겠네요. 합창을 해설한 부분에 이어 베토벤의 생애에 관한 뒷부분도 읽었는데 이 내용들을 종합해 절망적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기에 교향곡 구성의 새로움을 보여준 명작이 탄생했음을 알게 됐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내용들을 종합했기 때문에 역시 책에서 알게 된 내용이겠네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묻게 되었다. 이 부분은 책을 통해서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구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글 쓰는 일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나를 발견하고 있었고 이것 또한 독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A 부분과 또 C 부분 그리고 B 부분은 책에서 그리고 D 부분과 E 부분은 독자에게서 이제 관련된 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선지를 좀 살펴볼까요? A와 B에는 모두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이 나타난다. A하고 B, 하나는 독자고 하나는 책임으로 탈락. 그 다음 C와 D에는 모두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질문에 답을 찾아내는 모습이 보인다. C하고 D 어떤가요? C도 책, 하지만 D는 독자네요. 탈락. A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지만 이것은 본인이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 X. 그 다음 4번 B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이 이거는 책이 맞네요. C는 그에 대한 답을 책의 내용대로 관계 지으며 이 부분도 맞네요. 그러면 중간을 한번 볼까요? 그에 대한 답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B. 이 곡이 낭만주의 음악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했다. 하지만 책은 맞지만 질문은 아니었고요. 또한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에 대한 답이 C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낭만주의랑 관련이 없네요. D에는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이 E에는 그에 대한 답을 독자의 경험에서 찾아내었다. 독자고 묻게 되었다 질문이고 그에 대한 답을 발견했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편 독자는 다른 독자와의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필자 말고 다른 독자와도 소통을 할 수 있군요. 책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적으로 형성한 의미를 독서 모임이나 또는 동아리에서 다른 독자들과 나누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 비슷한 해석에 공감하며 기존 인식을 강화하거나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고 기존 인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인식을 심화하고 확장할 수가 있다. 차이를 확인하거나 조정을 하면서 좀 더 심화나 확장이 가능하군요.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다른 독자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양상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담은 글이나 동영상을 생산 공유함으로써 책을 읽지 않은 타인이 책과 소통하도록 돕는 것도 책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을 나누는 일이다.
자, 마지막 문단까지 읽었네요. 그러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도록 할까요? 스스로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찾아. 이건 스스로네요. 또 자신에게고요. 개인적으로 읽는다? 이거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에 관련된 파트를 고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겠네요. 서로 다른 관점을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형성한 의미를 동화를 통해서 심화할 수 있다.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담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해석을 내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 맞네요. 이렇게 빠르게 그 부분들을 잘라서 읽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는 식으로 독서 훈련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절약되는 시간으로 정답으로 가는 독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남아서 확인을 하고 싶다면 지금 읽은 지문의 부정적인 발문에 해당하지 않았던 2번 선지 같은 것을 실전에서는 풀지 않아도 되지만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확인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과정, 조금 전에 3문단에서 읽었네요. 이렇게 확인을 해서 채워 넣어도 되지만 이것은 오답하는 훈련을 할 때나 하는 것이고 실전에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독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3가지 원칙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수능 국어의 1번에서 3번 문제를 해설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을 이 원칙에 맞춰서 해설해 볼까요? 지금까지 실버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